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틀라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아틀라스라는 솔루션은 일종의 AI 기반의 업무를 좀 지원하는 솔루션인데, 저희가 이번 6G라고 하는 세션에서 이 과제를 좀 소개하게 된 사유는 이제 6G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연관되는 단어가 AI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기존의 업무 자체를 좀 지원을 하고 업무의 또 다른 전환을 이제 일으키고자 하는 리딩하고자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일단 저희 소개부터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SK텔레콤 ICT 인프라에서 AIDT 추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와 작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A스타라고 하는 AI 기반의 어떤 솔루션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A스타라는 솔루션 그리고 아틀라스라고 하는 솔루션의 개발과 운용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 이제 장비의 어떤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모형에 대한 과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AI 기반의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업무의 AI 기반의 전환을 리딩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AI와 관련된 역량 쪽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실제 발표를 맡게 되실 네, 저희 구성원은 장영우님이라고 이제 실제로 그 ICT 인프라에서 현장에서의 이 통신망을 관리하시고 주로 이제 운용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 일을 실제 오래 하시고 현재는 저희 팀에서 같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아틀라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 투자와 관련된 과제 그리고 실제 이 저희가 만든 과제들이 현장에 계시는 구성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프론트엔드 단에서의 웹화면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실제로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 개발을 하게 된 가장 큰 세 가지의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각 기능별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배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 이 배경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저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 일을 담당하셨던 장영호 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SK텔레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우라고 합니다. 박수까지. 네,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된 서울말이었고요. 지금부터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 이제 공채로 입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선 품질 분석과 그다음에 개선하는 업무를 했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투자 설계까지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업무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객 경험이었습니다. 고객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저희가 잘 파악해야지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가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제조업에서는 그 서비스 퀄리티를 생산되는 제품을 체크하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 SK텔레콤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필드가 대한민국 전체로 굉장히 넓었고 또 곳곳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만질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개선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전국을 직접 다 다니면서 저희가 품질을 체크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가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고객님들마다 느끼시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고 수준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어디서나 전화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유튜브를 볼 때, 넷플릭스를 볼 때 끊김없이 고화질로 잘 재생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야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컨닝 페이퍼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하면서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SK텔레콤은 연결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미디어 그 재생 상태, 그다음에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키워드들이 22년 실제 대외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고객들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독 크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속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동통신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속도였습니다. 망이 잘 구성되어 있다면 피크 속도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객님들께서도 사실은 속도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경험하시는 그 속도가 중요한 팩터였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잘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뭐 걸어서 밖에서 산에서 뭐 바다에서 차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막 다니면서 전국의 품질을 다 기록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연간 한 100만 킬로미터 정도를 다니면서 전국의 품질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100만 킬로 굉장히 큰 그 거리를 주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이 부분에서 잘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힘들게 수집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우리가 어디를 먼저 개선하고 조치해야 될까를 판단하는데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SK텔레콤은 이제 속도를 개선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장 조치,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신규 투자를 막 할 수 없고 신규 투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 투자를 할수록 이게 최적화에 득이 된다기보다는 밀집된 곳에서 투자가 많이 되면서 또 혼재가 돼서 악화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고 또 최적화 여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최적화 활동, 그다음에 투자, 최적화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창립한 이래 이 루틴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루틴된 일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거의 끝이 어디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저희 도메인에서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아틀라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아틀라스에 대해서는 이어서 재성님께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 두 명이 발표한다고 했을 때 뭔가 둘이서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한 분위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상에서 서로 교차되면서 올라가니 상당히 좀 많이 어색한데, 네, 좀 이어서 어색하더라도 한번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장용호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저희가 실제 측정을 하고 이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 실제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기지국이 설치된 장소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최적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비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틀라스라는 솔루션을 개발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개발을 해야 개선을 해야 AI를 통해서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서 직접 측정하는 리소스를 최소화시켜 보자. 그래서 데이터를 더 이상 실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해서 데이터를 좀 생성해 보자라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여러 가지 경험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분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받아와서 특별한 모델링을 만들어서 누구나 실제로 동일한 어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투자는 비용이 들어가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이다 보니까 한 번 투자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투자를 하기 전에 일종의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미리 예측해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세 가지의 기능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처음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속도 관련된 건데요. 실제로 측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무선 환경 그리고 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속도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실제 측정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또 유사한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저희는 이제 계열사에서 티맵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이 존재를 했고 실제 이 티맵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저희 쪽 망에 역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발생되는 무선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티맵은 뭐 전국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지역에 그리고 도로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한데 반면에 이 전송 속도라고 하는 정보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스크립트 하나 내려받는 거라서 속도라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무선 환경 정보들을 좀 활용해서 아예 이러한 속도를 저희가 추정해 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의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티맵은 거의 저희가 전국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국 거의 모든 도로에서 데이터가 다 올라옵니다. 다만 측정은 저희가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나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로구를 나가서 측정을 해야지라고 하고 나가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처럼 일정 부분에 몰려있는 현상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가 수집돼서 올라오는 해상도는 사실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속도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티맵에서 올라오는 무선 환경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RSRP, RSRQ 또는 해당되는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지국 장비 이외에 주변의 다른 기지국 정보들도 같이 수집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특정한 포인트 단위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GPS 포인트 단위로 다 올라오게 되고 현재 일평균 약 300만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50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한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 모델을 통해서 이 인풋에 해당되는 티맵 데이터를 넣었을 때 실제 추정 속도가 계산이 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델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저희는 그간에 계속 측정을 해왔던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누적된 측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무선 환경 정보와 또는 이에 해당되는 외부 정보, 외부 환경 정보 그리고 그때 받는 기대 속도 이거를 모델링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앙상블 기반의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의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를 보시면 현재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실측보다는 조금 더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추정 값들을 보이고 있고 상관관계는 한 0.8, 그러니까 한 오차는 한 50메가bps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기반의 프로토타입 모델이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의 충분한 개발 가능성들을 저희가 봤다라고 보고 향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긴 합니다. 실제 이걸 통해서 업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측정할지 그리고 실제 측정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AI를 통해서 다 대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분석된 결과만 받아보시고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최적화 활동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실제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에 있지만 이 지역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지국들이 여기 사방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지국들이 사실은 잘못 설치가 되면 내가 남들에게 좀 많은 피해가 주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는 신호가 이렇게 좀 믹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최적화 활동이라고 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디를 개선하면 좋은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가 서로에게 혼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혼재를 어떻게 정의할까였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했던 방법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서비스가 주변에 있는 다른 기지국들로부터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 정도를 중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고, 반면에 나의 신호가 너무 강해서 다른 기지국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피어라고 해서 간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량을 척도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것을 계산한 다음에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쓰고 있지라는 정도를 같이 활용을 해서 일종의 스코어를 만들게 되고, 이 스코어를 기반으로 최적화 대상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어떤 A라는 이제 기지국 장비가 추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앱은 포인트 단위로 데이터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이 기지국이 서비스하고 있는 에어리어 중에서 어느 지역에 실제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지 해당되는 그 포인트까지, 위치까지도 클러스터의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투자 쪽은 저희 쪽에서는 영호님이 좀 더 전문이기 때문에 영호님께서 마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제 차례가 됐습니다. 잠시 내려가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좀 아찔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워낙 진지하고 좀 재미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무선 품질을 개선하는 업무도 했지만 투자 업무를 제가 한 6년 정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 엔지니어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혼자 중첩 없이 지금 몇 식을 넣는 게 제일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그 데이터 간에 어떻게 데이터를 값을 좀 캘리브레이션 하냐에 따라서 오차도 많이 발생하고 담당자마다도 좀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아틀라스는 여기에 조금 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넣고 또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ML 기반의 모델을 동작시키면서 이런 답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시뮬레이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M&O에서의 어떤 추세 등등을 고려해서 자 그럼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 돼? 이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을 이제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행히도 저희 SK텔레콤은 굉장히 많은 업무 경험이 있었고 현업에서 이런 걸 보정하고 수정하고 예측하는 노하우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담당자의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담당자의 노하우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조금 업무에 적용되고 있던 것들을 현업의 도메인 널리지에 저희의 AI 모델들을 잘 적용해서 조금 더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두 개의 장표였습니다. 네. 약간 방대하고 좀 많은 업무 프로세스를 커버하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좀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센스 있는 분들이라서 좀 안도가 되고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SK텔레콤이 잘하고 있는 현업 도메인에서도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타스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타스크에 저희 아틀라스와 같은 AI DT 모델들을 적용하면서 투입되는 리소스는 더 낮추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데이터는 더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신뢰도도 더 높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뭐 품질 분석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업무들을 막 진행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복되는 이런 일들을 강력한 컴퓨팅과 그다음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ML 기반의 모델들을 가지고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업무 자동화를 조금 더 저희가 추진해 볼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더 신뢰도 있는 솔루션을 제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ML 기반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진행했던 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희는 여기서
제가 이 말씀드린 원몰 띵을 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기존 도메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생성하기 위해서 AI 모델을 적용했었다면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이걸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LLM과 결합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떻습니다라는 정보를 딜리버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단에서 SKT 인프라용으로 만든 AI 모델들이 만들어낸 생성 데이터나 아니면 추천할 수 있는 그 좋은 정보들을 옆에 동료에게 조언받을 수 있는 이런 AI 코워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그 현장 작업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업로드하고 사람이 기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 코워크를 통해서 대화하듯이 작업을 기록 남기고 그다음에 리포팅을 받고 이렇게 완결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용 시스템과 완전히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AI 속도 예측 모델 기반으로 아틀라스라는 게 어떻게 동작되고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어떤 건지를 이제 좀 설명드렸는데요. 바쁜 시간 내어 주셔서 여기 와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질문 받으면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